오늘 정치백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7명 가운데 단 1명만 구속됐습니다. 나머지 6명 모두 기각.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묻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혐의인데 왜 일부만 처벌받고 나머지는 모두 풀려나는가? 사건 발생 2년 3개월. 그동안의 수사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법원이 이렇게 판단할 이유가 과연 있었을까요? 재판부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최상병 특검 기각 사태, 그 이면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을 두고 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7명 가운데 단 1명, 임성근 제1사단장만 구속.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핵심 인물 6명은 모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종섭 전 장관만은 끝내 막아야 했습니까? 그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로 이어지는 권력의 고리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윗선 수사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또다시 벽을 세웠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건 아닐까요? 정치적 눈치를 보는 사법부, 이 말이 더 이상 비유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법부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국가 시스템의 마지막 보루가 스스로 균열을 내는 셈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군 내부 비극이 아닙니다. 권력의 개입, 그리고 그 권력을 감싸는 사법의 타락. 이 나라의 법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 모두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 딸을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진행자의 한마디가 스튜디오를 멈춰 세웠습니다. 젊은 해병이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그 죽음 앞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외면합니다. 이번 특검의 본래 목적은 단순한 과실을 따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권력형 비리, 즉 윗선의 개입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사건을 또 하나의 정치적 방어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치 사법부 전체가 정치권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사건을 희생시킨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책무는 방어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수사 외압 의혹, 그 어두운 연결고리를 외면한다면 법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제 특검은 멈춰선 수사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영장을 재청구하고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그 모든 권력의 그림자, 그 모든 은폐의 흔적이 철저히 밝혀질 때까지 정의는 멈춰선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번 영장기각 사태, 특검의 실패라기보다 사법부가 법리라는 틀에 갇혀 사안의 중대성을 외면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국가의 수사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는 중대사안, 권력의 외압이 의심되는 사건 앞에서 사법부는 지나치게 형식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진실은 또 한 번 멈춰섰습니다. 이제 특검이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다음 영장 청구에서는 2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 국가 시스템 붕괴의 중대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군 내부 사고가 아니라 국가의 법치 질서를 뒤흔드는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증거인멸의 우려를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고위층 인사들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로운 상태로 남아있는 한 진실은 언제든 지워질 수 있습니다. 특검이 반드시 다시 나서야 합니다. 핵심 고리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윗선으로 이어지는 윤석열, 김건희 라인의 실체에는 결코 다가설 수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향한 수사 멈춰선 안 됩니다. 이슈를 전환하겠습니다. 이번엔 쿠팡 사건입니다. 국정감사장 한 검사가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문지석 검사 그는 상급자인 어미준 지청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진실을 말한 사람이 이토록 고립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검찰 조직을 지배하는 불문율, 바로 검사 동일체 원칙입니다. 상명하복, 조직적 연대, 윗선의 명령은 곧 진리, 그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면 배척당합니다. 검사와 변호사는 퇴직 후에도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합니다. 한쪽이 먹이를 물면 다른 한쪽은 그 찌꺼기를 챙깁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내부 고발은 곧 배신으로 취급됩니다. 문지석 검사는 그 배신자의 낙인을 감수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지만 조직은 그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검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권력은 이제 국민이 아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장치로 변했습니다. 정의보다 충성이 앞서는 구조, 그 안에서 진실은 늘 희생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미준 지청장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번 쿠팡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핵심에는 검찰 조직의 오래된 유령이 있습니다. 바로 검사 동일체 원칙입니다. 하급자는 상급자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이 원칙은 과거법 조항에서 삭제됐지만 검찰 내부 규정과 문화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상명하복은 존재하지만 검찰의 그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직권남용이 제도적으로 허용된 구조입니다. 상급자의 판단이 곧 법이고 그 법을 거스르는 순간 검사 개인의 커리어는 끝납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정의보다 명령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스스로를 견제할 수 없는 권력이 되었고 그 권력은 이제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울타리를 지키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지석 검사는 진실과 조직의 룰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선택했지만 조직은 그를 버렸습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 아래에서 이 검사 동일체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권력은 서로를 감싸고 책임은 아래로만 흘러갑니다. 문지석의 외침은 단지 한 검사의 절규가 아닙니다. 그는 오늘의 검찰이 잃어버린 정의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구조적 부패의 고리를 끝까지 규명하고 반드시 밝혀야 할 때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국내 치킨 사건입니다. 선거 당시 국내 치킨 상품권을 대량으로 뿌린 혐의, 명백한 불법 기부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혐의, 기소는커녕 소환 조사조차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이름들, 박성재 전 장관, 어미준 지청장, 그리고 검찰국장, 이들은 수사라인 내부에서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윗선을 보호하려 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감히 우리 정무수석님을 수사하느냐,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그 뒤에는 또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전관 변호사들입니다. 검찰을 떠난 이들이 권력과 자본을 등에 업고 다시 수사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개입한 사건의 결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무혐의. 권력과 돈, 검찰과 정치가 맞물린 구조. 이것이 바로 정치검찰의 민낯입니다. 이제 검찰은 권력을 감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권력을 지켜주는 방패로 전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는 검찰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이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시대에 들어와 정치 수사는 예외가 아닌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은 묻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시작된 검찰이 왜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는가? 그 어두운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법치는 결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이제 시선을 사법부로 돌려보겠습니다. 근무 시간 중 술을 마시고 7080 라이브 카페로 향한 한 부장판사. 그곳에는 20대 여성 종업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너무도 당당했습니다. 국민 앞에서조차 위증을 서슴지 않는 그 태도, 이것이 과연 법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CBS 취재 결과 그곳은 단순한 라이브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유흥업소였습니다. 술값은 수십만 원, 불법 고용된 여성 접객권까지 있었습니다. 판사라면 누구보다 이런 불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것을 사적인 일탈로 포장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함께 자리한 인물이 사건 관계 변호사였다는 점입니다. 판사와 변호사 직무로 얽힌 관계가 술자리에서 이어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해 충돌, 그리고 뇌물성 접대의 의혹을 낳습니다. 사법부는 법을 수호해야 할 마지막 고루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더 이상 판결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판결을 누가 믿겠습니까?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사법부 전반에 퍼진 도덕적 해이의 결과입니다. 법복을 입은 그들이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다면 법의 권위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들의 당당함은 반성의 표정이 아니라 부패가 일상이 된 조직의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는 그렇게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과 사법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권력과 정의 사이에서 흔들리는 이 현실, 이제는 국민이 끝까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사태,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도의 붕괴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